네, 오늘 살펴봐야 할 여러 가지 증시를 둘러싼 변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공매도 재개에서부터 상호관세 그리고 대내적으로 정치적 불확실성까지 지금 이번 한 주 상당히 변동성 요인들이 많은 상황인데 자세하게 하나하나 분석하면서 또 투자 전략 짜보도록 하죠. 오늘 이 시간 NH투자증권의 나정환 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은 오늘 공매도가 전 종목으로 재개가 됐습니다. 5년여 만에 있는 일인데 공매도 재개 여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궁금하거든요. 저희가 애초에 공매도 재개가 됐다고 했을 때 말씀드렸던 거는 외국인의 참여 비율이 높아지면서 거래 비중 자체가 좀 높아지고 거래 대금이 확대되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하락을 하고 있는데 네. 오늘 하락하는 요인이 그냥 유일하게 공매도 재개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는 사실은 없거든요. 그렇죠. 사실 예. 여러 가지 요인들이 이렇게 겹쳐서 들어오는 것도 있고요. 공매도가 재개되는 초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공매도가 없었다가 다시 생겨나는 거기 때문에 변동성 확대 요인이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악재 요인이 겹치면서 공매도가 재개되면서 변동성이 좀 더 예상보다 좀 크게 확대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공매도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한국 시장에 들어올 때 활용하는 그런 요인 중에 하나죠. 네.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자금의 성격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요. 뭐 홍콩이라든지 싱가포르라든지 그런 쪽에서 들어오는 자금들의 성격들을 살펴보면은 사실 롱숏 펀드를 가지고 많이 들어옵니다. 그 전략을 많이 가지고 옵니다. 네. 왜냐면은 이 같은 자금의 성격들은 이 변동성을 이렇게 높게 가져갈 수 없는 성격이에요. 그래서 투자를 했다가 손실이 만약에 마이너스 5% 이상 난다 하면 이제 계좌를 다시 접어야 되는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방향성만 보고 뭐 하락 베팅을 한다든지 롱 베팅을 한다든지 이런 건 좀 어렵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결국에는 롱숏 펀드, 그러니까 변동성을 제한하는 그런 전략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 근데 이제 현물 공매도가 재개된다 보니까 이런 롱숏 펀드를 할 수 있는 외국인 자금들이 한국으로 들어온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거래 대금이 활성화될 수 있는 요인 정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공매도가 재개가 되면서 롱숏 펀드에 자금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거래 대금 측면에서는 활성화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숏을 치는 대상 종목군에게는 또 피해가 될 수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지금 우려가 되는 것이 오늘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는 2차 전지라든지 오늘은 그래도 양호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지만 조선이라든지 방산 쪽도 요즘에는 좀 우려가 깊었는데요. 이들 섹터들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말씀해 주신다면요. 2차 전지하고 조선방산 좀 따로따로 말씀을 드리자면 네.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외국인의 자금 자체가 많이 들어오는 업종은 아니었어요. 사실 외국인들이 비중 자체를 굉장히 낮게 가져가는 업종이다 보니까 사실 여기서 뭐 숏을 더 때린다? 라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주가도 지금 하단이고. 맞습니다. 예. 네, 주가가 워낙 많이 하락한 상태에서 이게 위험성이 뭐냐면은 공매도를 했는데 주가가 만약에 튀게 된다면은 그거는 더 위험한 요인이거든요. 그렇죠. 공매도하는 입장에서는 그렇다 보니까 이 정도 가격에서 공매도를 더 한다라고 보기는 조금 저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조선이라든지 방산 업종은 아무래도 대차장고가 늘어난다는 관점에서 약간 우려했던 목소리가 있었고 실제로 주가 자체도 많이 연초 이후에 작년부터 많이 올랐죠 사실. 그렇죠. 네, 작년부터 많이 올랐고 생각보다 외국인의 지분율 자체도 과거 5년 평균보다 이렇게 조금 높아진 상황이거든요. 기계라든지 조선이라든지 방산. 그래서 이런 업종들은 외국인이 많이 이미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에서 조금 공매도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업종 위주로라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말씀 주신 대로 약간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긴 합니다만 아무래도 조금 관세 우려 이런 게 확산되면은 사실 조선 방산이라든지 이런 업종들이 좀 좋거든요. 예. 그런데 오늘 뭐 이제 4월 2일 달에 상호관세가 발효되다 보니까 이런 우려에 좀 대비하는 목적으로 조선이라든지 방산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이렇게 수급이 들어오면서 지금 주가 상태는 나쁘지 않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향후에도 저희는 조선이라든지 방산이라든지 업사이드는 조금 열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조선 같은 경우를 살펴보자면은 사실 미국이 중국을 규제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 중국으로 가야 할 수주들이 한국으로 들어온다라는 그런 첫 번째 호재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미국 쪽 그 구남 시장, 네. MRO 시장이 이제 개화된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나중에 좀 길게 보면 업사이드는 분명히 열려 있는 게 분명합니다만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약간 주가가 조금 올라갔다 보니까 약간 유의할 정도는 필요하다 정도로 조금 보고 있고요. 네. 방산
네. 방사는요? 방산도 마찬가지로 이거 유럽 쪽에서 수주가 그래도 조금씩은 들어오고 있고, 유럽이 자체적으로 이렇게 국방비를 늘리는 거는 방산의 여기 센티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뭐 프랑스라든지 영국이라든지 이런 국가들이 한국산 뭐 무기 방산 체계를 이렇게 수입해서 쓴다는 조금 의구심이 있습니다. 아마 자체적으로도 걔네들은 이제 방산 그런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예. 자체적인 국산 브랜드를 쓰겠죠. 한국 브랜드보다는. 폴란드 같은 경우야 뭐 당연히 러시아하고 이제 국경이 조금 이제 가까운 측면에서 봤을 때,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만약에 무너진다고 했을 때는 러시아가 이렇게 진격해 들어올 수 있으니까 급하니까 한국산 무기를 좀 쓸 수는 있는데, 그런 국가 이외에는 조금 유럽의 전반적인 무기 확산이 한국의 센티 측면에서는 괜찮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펀더멘탈 측면에서는 방산주 뭐 추가 수주라든지 이런 모멘텀이 나와야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생각보다 이런 소식들이 조금씩 계속 들리고 있어가지고 네. 주가가 계속 잘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네, 기대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특히 덜 오른 업종, 예. 덜 오른 종목들, 뭐 한국 카이라든지 뭐 이런 종목 위주로 좀 이게 주가가 많이 안 오른 거, 상대적으로 네. 다 올라가지고 주가가. 그렇죠. 네. 예. 그 조선이라든지 방산 같은 경우에는 관세 우려에서도 어느 정도 벗어나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뭐 미국의 나스닥 선물도 2% 중반대로 빠지고 일본도 빠지는 걸 보면은 관세 우려가 상당히 작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상호 관세 부과와 관련해서 어떻게 또 로드맵이 펼쳐질 것으로 보고 계신지 궁금하거든요. 일단은 뭐 거친 언사를 막 쏟아내고 있는 것 같은데 미국에서는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예. 지금 관세에 대한 우려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까지 겹쳐지면서 약간 주가가 심리가 굉장히 네. 악화되는 거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 이제 미국의 PCE 물가가 나왔습니다. 근원 PCE 물가 자체가 예상치보다 조금 높아서 이거 물가가 오르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부각이 되었고요. 동시에 미시건대에서 나왔던 1년 기대 인플레이션도 전월치보다도 상당히 높게, 전월치가 4.3이었는데 지금 5.0%. 네. 그래서 상당히 이렇게 높게 나와서 이런 물가가 좀 더 오를 것이다라는 우려가 계속 부각이 되고 있어요. 근데 관세가 인상이 되면은, 그게 소비자한테 전가가 되면은 결국 이것도 물가 상승 요인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 물가가 계속 올라가는데, 지난주 금요일에 같이 나왔던 PC 쪽에서 지출 쪽, 그러니까 소비 지출, 개인 소비 지출을 보시면은 지표가 그렇게 막 엄청 양호하게 나오진 않았거든요. 전월 대비해서 0.1%가 나왔는데, 이 정도면은 그냥 뭐 무난하다 정도라서 이게 소비가 둔화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되면 뭐 계속 얘기가 나오긴 했었죠. 네. 뭐 심리 지표가, 소프트 데이터가 계속 안 좋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심리 지수가 안 좋고 경기가 둔화되는데 물가가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 아니냐라는 우려가 계속 확산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투자 심리가 안 좋아지면서 주가가 이렇게 미리 선반영해서 이렇게 물이 빠지는 이런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아무래도 4월 2일에 트럼프가 확실히 관세는 발표를 하겠죠. 그러겠죠. 예. 가능성이 높고요. 저희가 우려하고 있는 거는 그 섹터 스페시픽 관세입니다. 네. 자동차 관세가 25%가 발효가 됐잖아요. 4월 2일부터 이제 될 건데, 저희가 또 그런 종류의 관세가 추가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 거죠. 업종별로, 섹터별로. 그렇죠. 예. 이미 트럼프는 사실 예고는 했었습니다. 반도체라 그렇고 자동차도 그렇고 의약품 이런 쪽으로 예고를 했었는데, 이 중에서 자동차만 일단 발표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본 쪽 주가가 많이 빠지고 있는 네. 이유도 그런 이유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반도체가 좀 남았고 의약품도 남았거든요. 그래서 반도체가 에 대한 이런 관세가 한 번 더 나오게 된다면은 한국 시장이 출렁일 가능성은 뭐 있다. 사실 그런 관점에서 사실 한국 시장이 지금 좀 더 이렇게 미리 빠지고 있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의약품 쪽이라면 CDMO 쪽의 우려감을 좀 가져가야 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렇습니다. CDMO 쪽도 그렇고, 근데 뭐 저희가 보는 거는 CDMO는 아무래도 그 의약품에 들어가는 그 중간 재료이잖아요. 예. 그리고 완제품이 조금 더 타격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완제품 거예요. 쪽이. 그래서 네. 굳이 따지자면은 뭐 바이오시밀러 쪽이 조금 더 타격은 상대적으로 있다.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다 소비자 쪽으로 가격 전가를 많이 하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뭐 타격은 뭐 제한적이다라고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은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약간 필수 소비재의 성격이 있다 보니까 이거는
좀 타격은 조금 덜하다 상대적으로 가격을 인상한더라도 네. 이 그 소비가 감소하는 효과는 크지 않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뉴스가 나오는 거에 따르면은 뭐 참모들 사이에서 20% 보편 관세 부과 뭐 모든 나라에 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얼마 전부터 계속해서 논의가 됐었던 더티 15 국가에 우리나라도 사실 미국 대미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잖아요. 포함이 될 가능성이 지금 상당히 높아 보이는데 이렇게 된다면은 발표가 되고 협상을 나서면서 또 계속해서 시장에 변수가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그렇죠. 일단 관세 자체는 발표되는 게 기본 시나리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트럼프 같은 경우에도 뭐 단호하게 이제 상호 관세를 모든 국가에 적용된다라고는 말하고 있지만 그 와중에서도 뭐 개별 국가 간으로 이런 뭐 협상을 통해서 뭐 조정될 가능성은 여지를 남겨두는 그런 발언을 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한국 쪽도 마찬가지로 말씀 주신 것처럼 미국의 입장에서 무역 적자를 기록하는 게 1위는 단연 중국이고 그렇게 순서대로 가다 보면은 8위 정도가 한국이거든요. 2024년 기준으로. 그렇다 보니까 한국에도 더티 피프틴 같은 이런 그 이름이 쓰여지면서 좀 관세가 좀 과도하게 부과될 가능성도 있죠. 아무래도 VAT 같은 이런 비관세 장벽이 한국에는 있다 보니까 그런 관점에서 한국의 관세가 좀 강하게 매겨질 가능성은 좀 높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국이 그렇지만 계속 미국 쪽으로 좀 투자를 하고 있어요. 저번에 현대차 같은 경우에서도 미국 쪽으로 이렇게 공장을 짓겠다 이런 식으로 말이 나오고 있어서 지금 뭐 미국이 원하는 건 결국 이 한국에 있는 기업들이 미국에 가서 좀 공장도 지어주고 뭐 이렇게 투자도 하고 이런 거를 원하는데 그렇죠. 그런 모습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미국이 원하는 게 계속 해주다 보면은 조금 되면서 뭔가 그 협상은 진행될 것 같다. 뭐 아니면은 뭐 한국의 방위 분담금 네. 요런 것도 좀 증액해주고 이러면은 이런 관세에 대한 우려들이 조금은 이제 진정되는 국면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또 문제는 앞서서 잠깐 언급을 해주신 경제 지표 아니겠습니까? 경제 지표의 둔화로 인해서 또 미국 증시가 지난 금요일에는 큰 폭으로 하락했는데 이렇게 전면적인 관세를 부과해놓고 보면은 말씀을 하신 것처럼 소비 심리 측면에서도 좋지 않아질 것이고 이것이 또 경제 지표에도 지금 많은 부분에 조정이 있으니까 더욱더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이 측면에서의 조정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경기 침체냐 아니냐라고 하면은 저희는 일단 아닐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지금 일각에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지금 미국의 1분기 GDP 전망치가 애틀란타 연은에서 발표하는 GDP 나우 그게 마이너스 1.8에서 2.8까지 좀 하향 조정이 됐죠. 그러면서 경기가 계속 안 좋은 거 아니냐, 침체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엔 고용 지표도 발표되는데 네. 실업률 전망치가 원래 전월치가 4.1인데 이번에 발표되는 게 4.2거든요. 높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이게 올라가는 거 아니면은 실업률도 올라가면서 경기 침체 아닐까요? 하는 우려가 예. 생길 수는 있어요. 그리고 이번 주에 예정된 게 ISM 제조업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화요일 밤 그리고 목요일 밤에는 서비스업 지수가 발표가 돼서 이런 심리 지표들이 아무래도 관세에 영향을 받는 그런 지표입니다. 이게 서베이 데이터보다 보니까 사람들이 관세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이런 설문에 대한 질문을 답할 때 좀 부정적으로 답변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집계가 좀 부정적으로 집계되면은 투자 심리에도 좀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죠. 근데 저희가 생각하는 침체가 아니라라고 하는 거는 이런 소프트 데이터들이 하드 데이터로 그게 전이 되기까지는 아직은 이렇게 그게 보이지 않다라는 거죠. 소비 지표라든지 산업 생산이라든지 이런 지표를 보면은 조금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긴 합니다. 다만 이게 뭐 경기 침체를 나타낼 정도로 이렇게 막 엄청 부러진 거냐 하면은 그런 건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4.2%의 실업률 그것 안 좋은 건 맞는데 이거는 그 지금 머스크가 연방 공무원을 계속 이렇게 해고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일시적으로 이렇게 해고율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실업률이 좀 안 좋은 경향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장기적으로 계속 안 좋을 거냐라고 하면은 그건 조금은 악화될 수 있는데 이게 경기 침체 정도이냐라면 그 정도는 또 아닐 것 같다라고 저희는 조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경기 침체 우려감은 좀 적다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리고 또 내일 2월 수출입 지표가 발표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뭐 자동차라든지 조선, 뭐 반도체는 괜찮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반도체에 있어서 또 이번 주나 다음 주에 삼성전자 또 잠정 실적 발표되잖아요. 반도체 어떤 점을 주목해 보면 좋을까요?
반도체는 일단 수출 관점에서 봤을 때 반도체가 주목해야 될 때면 반도체 가격이죠. 가격. 네, 최근에 또 낸드 가격이라든지 DRAM 가격이라든지 이런 쪽이 좀 이렇게 오르고 있다라는 뉴스가 나왔고, 낸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해외 기업에서 이제 계약 가격 자체를 이렇게 올렸다, 인상했다라는 그런 뉴스 기사도 계속 나오고 있어서 낸드는 올렸고 이제 DRAM 가격 남았는데 DRAM 가격도 올릴 거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이 가격에 인상한 이게 수출에도 어느 정도 조금 영향을 미쳐서 좀 우호적으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1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조금 부진할 수는 있습니다. 반도체 포함해서 IT가 전반적으로 1분기에는 좀 비수기이거든요. 아무래도 4분기에 많이 뭐 크리스마스도 있고 뭐 땡스기빙도 있고 이러면서 4분기에 많이 IT 가전기기들이 소비가 되고 1분기에는 조금 그런 소비가 좀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이런 둔화된 소비로 인해서 1분기에는 전자라든지 뭐 SK 하이닉스 국내 반도체 실적이 안 좋을 수는 있어요. 근데 저희가 보는 거는 지금 당장의 실적이 아니라 이제 2, 3분기의 실적을 보는 건데 2, 3분기의 실적을 가늠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반도체 가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이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갈 거다라고는 전망을 못 드리지만 네. 지금 그래도 바닥에는 근접을 했다. 바닥에서 조금씩 움직이고 있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 저희는 국내 반도체는 좀 우호적일 것이다. 그러니까 반도체 가격이 바닥에서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조금 오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실적도 2, 3분기에는 좀 개선되는 방향으로 나오면은 그러면은 실적 개선과 함께 외국인 수급 유입이 좀 되면은 좀 주가 자체는 반도체 쪽으로 좀 좋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네. 저희는 이번 주에 좀 주가가 조정이 있었을 때 반도체 같은 이렇게 외국인 비중이 많이 빠진 외국인 빈집이죠. 네, 외국인 그렇죠. 빈집 위주로 많이 저희는 이제 좀 사는 게 어떻겠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시장 방향은 그래도 계속해서 우상향으로 보시면서 반도체 조정 시에 매수 전략을 주시는 건가요? 간략하게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맞습니다. 저희는 1분기 같은 경우 1분기가 끝났죠. 이제 1분기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제 박스권을 예상을 드렸는데 2, 3분기는 그래도 상승하는 흐름은 이어질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근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 가격이 바닥을 짚고 조금 올라가는 모습이 보인다라고 하면은 우호적일 거다. 네. 플러스 이제 미국에서 감세안이 조금 있으면 초안이 나옵니다. 그게 2017년에도 감세안이 4월 26일, 27일에 나오고 나서 S&P 주가가 이제 오르기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그런 기대감이 있다는 점에서 저희가 감세안 초안이 이제 4월 달에 나오면은 그거 모멘텀 받아서 이제 주가가 좀 상승하는 부름이 시작이 될 거다라고 저희는 말씀드리고 있어요. 네, 어려움을 또 극복하면서 시장 투자 전략 올바르게 또 세워 나가시길 바랍니다. NH투자증권의 나정환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